안녕하세요. 6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물가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등 대륙 간의 이동의 중요한 길목이 되는 지역도 이상기온으로 강수량이 줄고 수심이 낮아져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6월인데도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6월 열대야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번 장마에는 비도 많이 오고 장마 후 엄청 더워질 거라네요. 지구가 많이 아프답니다. 우리가 먼저 일회용품도 줄이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지구를 사랑해야겠습니다. 6월 24일 상승 하락 시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지난 4월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 환율 개입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심리로 엔화는 상승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국이었으나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 연속으로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속한 나라는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이 해외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발표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추가되면 미국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의 감시를 받게 되며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MSCI는 21일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기존과 같이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습니다. 작년 11월 동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6월에 다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산하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로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신흥시장인데 선진시장으로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13조가량의 글로벌 펀드의 자금 중 일부가 유입되어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환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일, 18일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미국 주식은 연일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18일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늘어났습니다. 예상치 0.2%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산업 생산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로 보면 나쁘게 발표되어 금리 인하의 요인이지만 또 산업 생산 수치는 호재로 작용해 서로 상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 정국이 안정이라기보다는 조용한 경쟁으로 돌입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극우 정당 연합이 국민들의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서 선거에서 우위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 혼란감은 일부 해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유로화도 안장을 되찾았습니다. 20일 중국이 위엔화를 절하시켜 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화는 1380원대를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극복해보려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1일 스위스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 총선에 대한 부담으로 동결한 것으로 보여지고 총선 이후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로는 약세로 전환되었고 그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엔화 역시 159엔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약간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1일 닐 카시칼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 달성은
오래 걸릴 것이며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엔화는 159엔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달러도 1390원대까지 상승 출발했으나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해외 투자 스머프 거래 물량의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한다는 소식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은 긍정적인 지표 발표였으나 유럽 쪽은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또 프랑스 좌파 정당 연합이 대규모 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함으로써 프랑스 정부 혼란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유로는 약세를 보였고 달러는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향후 시장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는 160엔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5일, 26일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조금 나빠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있을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중요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표의 예상치는 전월보다 낮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증가시켜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듯합니다만 최근 예상치와의 괴리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금요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합니다. 이번 주도 지표 발표의 수치로는 혼란의 한 주가 예상됩니다. 30일 프랑스 1차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인해 유로화는 약세를 예상합니다. 상승 하락 시소입니다. 먼저 상승 요인으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동 지역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로써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어 결국은 양자 대결은 성사되고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평입니다. 트럼프는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기에 향후 시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27일 CNN에서 방송되는 대선 토론에서 두 후보가 경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이든의 기억력에 대한 문제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대립할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한쪽이 문제가 되면 역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예측합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엔화의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 또한 환율 상승의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데 이를 맞대응하겠다는 것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위엔화 약세 유도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 역시 쉽게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160엔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60엔 이상의 큰 상승은 힘들어 보이지만 현재 160엔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 아시아 지역 통화 약세가 환율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환율 하락 요인으로는 25일 서울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와 불을 증액시킬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증액된다면 환율은 하락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예상외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나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도 상승 하락에 대한 팽팽한 이슈가 대립 중입니다. 간간히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어 정말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구나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눈치 보기 형국인 것 같습니다. 1,400원에 대한 강한 저항선은 확고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엔화가 160엔을 한 번은 넘어갔다 올 것 같고 그러면 원화도 1,396원 정도대의 고점을 바라보고 25일 화요일 한일 재무장관 회의와 금요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수치의 발표로 환율은 하락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금주 레인지는 1,385원에서 1,396원을 예측합니다. 주초 상승, 주중 후반 하락을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장마도 예고되어 있고 여전히 기온은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